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실화인데요. 벨기에의 한 소녀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라면만 먹으며 80kg이 넘는 체중으로 건강까지 잃어가던 그 소녀가 단 1년 만에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에서의 어학연수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성공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한국의 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벨기에 소녀 린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린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진 한 벨기에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체중은 80kg을 넘어섰고 얼굴은 늘 퉁퉁 부어 있었죠.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 세끼 라면만 먹던 그 아이가 1년 만에 부모도 못 알아보는 한국 소녀로 변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벨기에 북부의 작은 도시 겐트. 이곳에 살고 있는 린다는 평범한 19살 소녀였습니다. 린다의 부모님은 모두 공무원이었고 가정 형편은 크게 부족함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린다에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화목했습니다. 린다가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친구가 우연히 보여준 유튜브 영상 속 케이팝 아이돌의 완벽한 안무와 화려한 영상미는 린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와, 정말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지? 그날 이후로 린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어요. 린다의 부모님도 딸이 새로운 취미를 가진 것에 특별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린다의 취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14살이 된 린다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이런 말을 꺼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린다는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독학하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 듣기도 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린다의 일상은 완전히 한국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고 잠들기 전에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 쇼핑몰에 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린다, 오늘은 우리랑 영화 보러 가자. 친구들이 초대해도 린다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미안해, 오늘은 새 드라마가 업로드되는 날이야. 점점 린다의 세계는 좁아졌고 현실보다는 스크린 속 한국의 모습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식습관도 크게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라면에 매료된 린다는 벨기에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라면을 사 모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라면으로 때우기 시작했죠. 한국 요리를 직접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면만 반복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린다, 이렇게 라면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걱정하는 엄마의 말에도 린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는걸요? 린다는 자신이 본 드라마 속 장면만을 현실로 받아들였죠. 실제 한국인들의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무렵 린다의 체중은 80kg을 넘어섰어요. 키가 165cm인 린다에게는 명백히 과체중이었죠. 얼굴은 항상 붓고 피부는 트러블로 가득했으며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옷은 점점 큰 사이즈의 후드티와 트레이닝 바지만 입게 되었습니다. 린다,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봐. 부모님의 걱정 어린 권유에도 린다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 속 한국 연예인들의 완벽한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욱 현실에서 도피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도 린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다음에 나올 한국 드라마에 더 관심이 많았죠. 린다의 방은 마치 작은 한국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단어장과 문법책이 쌓여 있었어요. 창가에는 다 먹고 모아둔 라면 봉지가 소품처럼 정리되어 있었죠. 린다의 세계는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져 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린다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부모님은 딸의 상태를 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린다의 오빠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가끔 집에 돌아와도 린다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린다, 넌 요즘 뭐하고 지내니? 오빠가 물어봐도 린다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그 평소처럼이란 하루 종일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라면을 먹고 잠깐 잠들었다 다시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었죠. 린다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라면의 높은 나트륨 함량과 탄수화물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체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한때 활발하고 건강했던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가끔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숨이 차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어. 린다의 엄마 소피아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 딸이 완전히 현실과 단절되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린다의 아버지 마르크도 동의했죠. 하지만 억지로 하면 더 반발할 수도 있어요. 린다의 관심사를 활용해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피아는 지역 신문에서 흥미로운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료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피아는 즉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린다에게 말을 걸었어요. 린다, 엄마가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린다는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이대로는 안 돼. 한국이 그렇게 좋다면 진짜로 배워봐. 소피아는 복지관 한국어 강좌 안내문을 린다 앞에 놓았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저 소비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네가 정말 한국을 알고 싶다면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떨까? 린다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사가 실제 한국인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이 가르친다고요? 린다의 눈에 작은 관심의 불꽃이 일었죠. 그래, 서울에서 온 김민지 선생님이래.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대. 소피아는 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엄마가 이미 등록해놨어. 내일부터 시작이야. 린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렸겠지만 실제 한국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설렘이 느껴졌어요. 알았어요. 가볼게요. 린다의 대답에 소피아와 마르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린다는 오랜만에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복지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린다는 초조해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날씬하고 예쁘면 어떡해요? 소피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린다, 너는 내 자신의 가치를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돼. 너의 열정과 관심사가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용기를 내봐. 그 말에 린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것이었죠. 린다는 구석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몸이 큰 탓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그때 교실 앞으로 작고 단정한 한국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 민지는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린다는 민지 선생님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스크린으로만 봐왔던 한국인을 실제로 마주하니 너무 설렜어요. 수업은 기초적인 인사말과 한글 자음, 모음 소개로 시작되었죠. 린다는 이미 인터넷으로 독학했던 내용이라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와, 린다 씨는 발음이 정말 좋네요. 민지 선생님의 칭찬에 린다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다른 학생들도 린다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죠. 처음으로 린다는 자신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지 선생님은 린다에게 다가왔습니다. 린다 씨,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기초가 꽤 탄탄한데요. 린다는 처음으로 자신의 취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독학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정말 좋아해서요. 민지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벨기에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을 만나다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에 린다는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린다는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엄마, 민지 선생님이 제 발음이 좋대요. 다음 수업까지 복습해야겠어요. 소피아는 오랜만에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린다는 평소와 달리 드라마 대신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어요. 민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꼼꼼히 해나갔죠. 한글을 직접 손으로 쓰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것과는 다른 만족감이 있었어요. 이틀 뒤 두 번째 수업에서 린다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어요. 민지 선생님은 린다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죠. 린다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대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린다의 인사에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린다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린다는 더 많은 한국어 표현을 배웠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생겼어요. 민지 선생님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생활, 예절, 문화적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드려요. 민지의 설명에 린다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아요. 테이블에 두고 먹는 게 예의랍니다. 한 달이 지나자 린다는 복지관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렸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복습과 예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면을 먹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한국 음식에 대해 배우면서 진짜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린다, 요즘 많이 달라졌네. 엄마 소피아가 어느 날 아침 말했습니다. 방에만 있던 네가 이제는 밖에 나가는 걸 기다리다니 정말 기쁘구나. 린다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죠. 두 달째 되는 날, 민지 선생님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벨기에 한국 문화교류협회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대요. 우리 반에서도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해요. 교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회 1등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진다고 해요. 민지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어학원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어학연수를 늘 있는 기회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린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것도 1년 동안? 린다에게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스크린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너무나 설레는 일이었죠. 선생님, 저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난 후 린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린다 씨는 발음도 좋고 열정도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집에 돌아온 린다는 부모님에게 대회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보려고 해요. 1등하면 한국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갈 수 있대요. 부모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린다의 열정을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원한다면 도전해봐. 아버지 마르크가 말했어요. 하지만 대회까지 석 달밖에 없으니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할 거야. 소피아도 걱정 반, 응원 반의 표정으로 린다를 바라봤습니다. 린다,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날부터 린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줄이고 실질적인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수업 외에도 개인 지도 시간을 마련해 린다를 도와주었죠.
말하기 대회에서는 자신이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5분 동안 발표해야 해요. 민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발음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도 중요하답니다.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린다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 속 멋진 배우나 아이돌이 아닌 한국어의 복잡한 문법, 사회문화, 예절 등을 마주하며 처음엔 좌절도 했어요. 밤새 연습하고 발표 연습을 하다 울기도 수차례. 하지만 언젠가부터 린다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린다 씨, 한국어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민지 선생님의 설명에 린다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냥 따라 말하기만 했지 이런 복잡한 문법 체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말은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져요. 이건 한국 문화의 핵심이죠. 린다는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다양한 상황별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냥 드라마처럼 말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민지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린다 씨, 오늘은 발표문 초안을 준비해 왔나요? 수업이 끝난 후 민지 선생님이 물었어요. 린다는 긴장된 표정으로 노트를 건넸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적은 첫 번째 초안이었죠. 민지 선생님은 린다의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린다 씨의 열정은 잘 느껴지네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에 린다는 고개를 숙였어요. 드라마와 케이팝 외에 한국의 어떤 점이 린다 씨를 끌어당기는지 생각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린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 가고 싶은 걸까? 단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동안 린다는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만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죠. 린다는 민지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의 어떤 부분을 더 알아야 할까요? 민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이에요.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을 펼친 린다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5,000년 역사, 전통 문화, 빠른 경제 발전, 교육에 대한 열정. 린다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이 책 속에 가득했어요. 특히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린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와, 이런 면은 몰랐어. 린다는 처음으로 드라마나 케이팝이 아닌 진짜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에 감명을 받았죠. 이런 내용을 발표문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린다는 매일 밤 발표문을 수정하고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문장 말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겨갔어요. 민지 선생님은 린다의 발음을 꼼꼼히 교정해 주었고 내용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린다 씨, 오늘은 발표 연습을 해볼까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요. 민지 선생님의 제안에 린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80kg가 넘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 의식되었죠. 다들 날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린다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앞에 선 린다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린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린다. 정말 잘했어. 다른 학생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민지 선생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발음도 좋고 내용도 진정성 있네요.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린다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발표 연습을 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도 더 많이 읽었어요.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라면을 먹는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린다는 갑자기 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뚱뚱한 몸과 부은 얼굴,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린다는 눈물이 났어요. 린다, 무슨 일이야? 엄마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린다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이대로 대회에 나갈 수 없어요. 다들 날 보고 비웃을 거예요. 80kg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 걸 보면. 소피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린다, 내가 치는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정이야. 이미 너는 많이 변했어. 예전에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린다가 아니잖아. 소피아의 따뜻한 말에 린다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대회까지 아직 일주일이 있으니 그동안 몸도 좀 관리해보자. 머리도 다듬고 옷도 새로 사고. 다음 날 린다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긴 머리를 어깨선까지 자르고 단정하게 스타일링했어요. 새 옷도 샀는데 예전보다 한 사이즈 작은 옷이 맞는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습니다. 매일 복지관을 오가며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난 덕분이었죠. 대회 당일 린다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대회장에는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심사위원석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벨기에 한국문화교류협회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린다의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은 12번 참가자 린다 베르트랑의 차례입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린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린다입니다. 처음 몇 문장은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 린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때 객석에서 민지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린다는 갑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래, 나는 진짜로 한국을 알고 싶어. 그렇게 린다는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대회 결과 발표는 모든 참가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었습니다. 린다는 손에 땀을 쥐며 기다렸어요. 3등만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그럼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3등은 앙트워프에서 온 마크 반 호펜 씨입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다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등은 브뤼셀에서 온 소피 디퐁 씨입니다. 또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린다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 살짝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역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리고 1등은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겐트에서 온 린다 베르트랑 씨입니다. 그 순간 린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1등이라고? 객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린다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오른 린다는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어요. 심사위원장은 린다의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린다 씨는 발음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린다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린다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린다 씨. 저는 한국 대사관의 김정환입니다. 린다 씨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게 될 거예요. 모든 비용은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린다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린다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소피아와 마르크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해냈어.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린다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린다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죠. 나는 진짜로 한국을 알게 될 거야. 대회 이후 2달 동안 린다는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짐을 꾸렸어요. 민지 선생님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린다 씨,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지금 출발하면 여름이니 얇은 옷을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 잊지 마세요. 민지 선생님의 조언 하나하나가 린다에게는 소중했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 브뤼셀 공항에는 린다의 가족과 민지 선생님, 그리고 한국어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린다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린다가 말했어요. 민지는 린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린다 씨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더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부모님과의 작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1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네요. 린다가 울먹였어요. 소피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매일 연락하자. 마르크도 딸을 격려했어요. 린다,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와. 비행기에 오른 린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되돌아봤어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라면만 먹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변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걸까? 린다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어요. 여전히 체중은 많이 나갔고 자신감도 완전히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린다에게는 목표가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나는 진짜 한국을 알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어.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린다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린다는 도착장으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린다 베르트랑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한국인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린다 씨? 저는 세종학당에서 온 이지연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린다 씨의 담당 멘토가 될 거예요. 지연은 친절한 미소로 린다를 맞이했어요. 린다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린다는 창밖의 풍경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였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린다 씨, 벨기에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과 많이 다르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건물이 정말 높고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고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종학당에 도착하자 린다는 자신이 머물 기숙사로 안내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지만 방학 기간이라 룸메이트는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돼요. 오늘은 푹 쉬세요. 지연의 말에 린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혼자 남겨진 린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잠을 설친 린다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숙사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주변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학당 주변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와, 이런 모습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없는데. 린다는 한국인들의 일상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공원을 지나 조금 더 걷자 작은 시장이 나타났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물건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린다에게 말을 걸었어요. 린다는 놀라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린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말 잘하네. 린다의 대답에 아주머니는 감탄했어요. 벨기에에서 왔다고? 그런 먼 곳에서 우리말을 배웠다니. 대단하네. 그러더니 복숭아 하나를 린다에게 건넸습니다. 자, 맛있는 복숭아 먹어봐요.
서비스예요. 린다는 감사히 받았어요. 처음 만난 한국인의 친절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 린다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등 2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였어요. 모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원장 선생님의 환영사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린다는 새로운 환경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첫 수업은 레벨 테스트로 시작되었습니다. 린다는 민지 선생님에게 배운 덕분에 중급반에 배정받았어요. 같은 반 학생들은 대부분 1-2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었죠. 린다는 자신이 독학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학교 급식이었어요. 첫날 점심시간, 린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고 놀랐어요. 된장국, 나물 반찬, 현미밥, 그리고 생선구이. 라면만 먹던 린다에게는 너무 낯선 조합이었죠. 어떻게 먹는 거지? 린다는 주변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린다도 서툴게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집어보았죠. 몇 번 시도 끝에 간신히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 음식이 낯설었어요. 린다가 말했어요. 된장국은 냄새가 강해서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한국 음식에 적응하면서 린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과 달리 한국의 전통 식단은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했어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린다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기숙사에서 학당까지 걷는 20분 거리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숨이 가빠지지 않았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자연스러운 운동이 린다의 몸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죠. 린다, 살 좀 빠진 것 같아. 룸메이트인 일본 출신의 유카가 말했어요. 린다는 놀라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턱선도 조금 선명해졌어요. 정말? 나도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했어. 호기심에 린다는 학당 보건실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눈금을 보고 린다는 놀랐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5kg이 빠져 있었죠. 와, 이럴 수가.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린다의 변화는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원어민과 대화하고 거리의 간판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는 환경 속에서 린다의 한국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린다 씨,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한국어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특히 받침 발음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린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벨기에에서 혼자 연습할 때보다 실제 한국에서 배우니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학당에서는 언어 수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한국 요리 만들기, 전통놀이 배우기, 역사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죠. 린다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해볼 거예요. 문화 선생님의 안내에 학생들은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린다도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잘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재미있었어요. 린다, 너 정말 잘하는데? 옆에서 김치를 담그던 미국 학생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린다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우연히 잘 된 것 같아. 사실 요리는 처음이야. 제이슨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요리를 자주 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린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벨기에에 있을 때는 정말 요리라고 할 만한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어 끓이는 것이 린다의 요리 실력의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린다는 직접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잘 만들고 있었어요. 린다 씨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을 것 같네요. 문화 선생님이 린다의 김치를 보며 칭찬했어요. 양념을 고르게 잘 발랐어요. 린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김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지만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김치 체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 만든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린다는 자신이 만든 김치를 소중히 들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룸메이트 유카와 함께 저녁 식사 때 김치를 맛봤죠. 와, 정말 맛있어. 유카가 감탄했습니다. 린다도 자신이 만든 김치를 맛보고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내가 만든 게 맞나? 린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 린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서기 두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학당 생활이 2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린다의 체중은 10kg 가까이 줄었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매일의 가벼운 운동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린다, 너 정말 달라졌어. 유카가 어느 날 저녁 진심 어린 말을 건넸어요. 어떻게? 린다가 물었습니다. 유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외모도 변했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처음 왔을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니잖아. 린다는 유카의 말에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가? 나도 몰랐어. 린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유카의 말이 맞았어요. 린다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린다는 눈이 자주 피로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쉽게 피로해졌죠. 린다는 오랫동안 안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새 안경을 맞추는데 예약부터 완성까지 12달이 걸렸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어요. 유카, 여기 근처에 안경점 있을까? 린다가 물었습니다. 유카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응, 학당에서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큰 안경점이 있어. 거기 괜찮대. 린다는 다음날 수업 후 안경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선 린다는 친절한 직원의 안내를 받았어요. 시력 검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골랐죠. 언제쯤 찾으러 오면 될까요? 린다가 물었습니다. 직원의 대답에 린다는 깜짝 놀랐어요. 30분 후에 오시면 됩니다. 30분이요? 정말요? 린다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서비스였어요. 린다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정확히 30분 후 안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직원이 새 안경을 건넸어요. 린다는 안경을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선명한 시야와 함께 변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훨씬 갸름해졌고 눈매도 또렷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 린다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 참. 안경 케이스와 클리닝 천,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드리는 선글라스예요. 직원이 여러 물품을 함께 건넸습니다. 린다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가격도 벨기에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날 이후 린다는 한국의 효율성과 서비스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었고 식당에서는 주문 후 빠르게 음식이 나왔으며 배달 서비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했어요. 유카, 너는 이런 게 당연하게 느껴지니? 린다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카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도 처음에 많이 놀랐어. 일본도 효율적인 편이지만 한국은 또 다른 차원이야. 안경을 새로 맞추고 나서 린다는 눈에 대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벨기에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라식 수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의 유명한 안과 병원들을 찾아봤습니다. 라식 수술이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린다가 전화로 문의한 병원의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린다는 다음 주 토요일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 당일 린다는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신식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린다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6개월 전의 나라면 절대 이런 도전은 하지 않았을 거야. 혼자서 외국 병원을 찾아오다니. 린다는 자신의 용기가 놀라웠어요.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소녀가 아니었죠. 린다 베르트랑 씨?
간호사의 호출에 린다는 일어섰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받은 린다는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의사를 만났어요. 벨기에에서 오셨군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의사는 린다의 눈 상태를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여러 기계를 통해 각막 두께, 시력 상태 등을 체크했어요. 베르트랑 씨는 라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각막 상태도 좋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를 것 같네요. 린다는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어요. 수술 과정, 회복 기간, 부작용 가능성 등. 의사는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양쪽 눈 모두 40분 정도면 끝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린다는 수술 비용에 대해 물었고 그 답변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벨기에의 절반 가격이었죠. 그럼 언제 수술이 가능할까요? 린다가 물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원하신다면 월요일에 가능합니다. 주말 동안 콘택트 렌즈 착용을 중단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빨리? 린다는 놀랐지만 곧 결심했어요. 네, 월요일로 예약할게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주말 동안 린다는 약간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유카와 다른 친구들은 린다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어요. 괜찮아, 한국은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 내 친구도 여기서 라식했는데 아주 만족했어. 월요일 아침 린다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수술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린다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의사의 말에 린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예상대로 수술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린다가 인식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잘하셨어요. 수술 후 병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린다는 특별한 보호 안경을 쓰고 귀가했어요. 유카가 기숙사까지 동행해 주었죠. 어때? 아파? 유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린다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 전혀. 조금 불편한 정도. 다음 날 아침 린다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안경 없이 천장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에 놀랐어요. 와, 정말 보여. 린다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창밖의 나무 잎사귀, 책상 위의 작은 글씨들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였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린다는 완벽한 회복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르트랑 씨, 시력이 1.2로 회복되었네요.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의사의 말에 린다는 기쁨의 눈물을 참았어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걷는 린다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처음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체계적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있구나. 라식 수술 이후 린다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외모의 변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이 린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제 린다는 어떤 도전도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린다, 이번 주말에 우리 동아리 활동에 같이 갈래? 같은 반 한국 학생 지수가 제안했어요. 지수는 국제문화교류 동아리의 회장이었습니다. 어떤 활동인데? 린다가 물었어요. 서울 곳곳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거야. 이번 주는 북촌 한옥마을에 갈 거야. 예전에 린다라면 분명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좋아, 꼭 같이 가고 싶어. 린다의 대답에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토요일 아침 9시에 학당 앞에서 만나자. 토요일, 린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전통 가옥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전통 공예품 등을 구경하며 린다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린다, 한복 입어볼래? 지수가 한복 체험관 앞에서 제안했어요. 린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몸에 한복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용기를 냈어요. 그래, 한번 입어볼게. 한복을 고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린다는 연보라색 저고리와 진보라색 치마를 선택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린다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와, 린다. 정말 예뻐.
지수와 다른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한복의 넉넉한 치마는 린다의 체형을 자연스럽게 감싸주었고 고운 색감은 린다의 피부톤과 잘 어울렸습니다. 린다는 처음으로 자신이 예쁘다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그날의 사진은 린다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내자 부모님은 놀라움과 기쁨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린다, 정말 아름답구나. 한국 생활이 너에게 잘 맞는 것 같아 기쁘다. 북촌 한옥마을 방문 이후 린다는 문화교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인사동. 린다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직접 걸으며 진짜 한국을 느꼈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린다는 한국인 학생 민준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린다와 민준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까워졌어요. 린다, 너는 왜 한국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린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와 케이팝이 좋아서라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문화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좋아. 민준은 린다의 대답에 감동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표면적인 것만 보는데 린다는 정말 한국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 말에 린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린다와 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죠. 민준은 린다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었고 린다는 민준에게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린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우리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 어느 날 민준의 제안에 린다는 긴장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린다는 아직 자신의 한국어 실력과 외국인이라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준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셔. 주말 린다는 긴장된 마음으로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민준의 가족은 린다를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친구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였구나. 민준의 어머니는 린다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민준의 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린다 양이구나.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린다는 민준의 가족과 함께 한국 가정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은 학당 식당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의 맛은 린다가 지금까지 먹어본 한국 음식 중 최고였어요. 린다는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먹네. 민준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린다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네, 한국에 온 후로 한국 음식만 먹었거든요. 이제는 라면보다 된장찌개가 더 좋아요. 민준의 가족과의 만남은 린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를 직접 경험한 것이었어요.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린다에게는 새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그때는 김치찌개를 해줄게. 헤어질 때 민준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린다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 린다와 민준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린다, 어학연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린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1년 후 벨기에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실, 더 오래 한국에 있고 싶어. 린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을 해보고 싶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벨기에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린다에게 고백했고 린다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1년이 끝나갈 무렵 린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20kg 이상 줄어 60kg대에 접어들었고 안경 없는 선명한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1년 전의 린다와는 전혀 달랐어요. 린다, 정말 믿기지 않아. 너무 달라졌어. 유카는 린다의 변화를 지켜본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린다도 스스로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많이 바뀌었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소녀는 이제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어학연수 수료식 날 린다는 최우수 학생상을 받았어요. 린다 베르트랑 학생은 뛰어난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료식 후 린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벨기에로 돌아가되 곧바로 대학 입학 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었죠. 린다는 경제학과 무역학을 전공하여 한국과 유럽을 잇는 교량이 되고 싶었습니다. 린다, 난 너를 기다릴게. 공항으로 린다를 배웅하러 온 민준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벨기에와 한국 사이의 먼 거리가 걱정되었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확신했습니다. 난 꼭 돌아올게, 민준. 린다가 약속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린다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바꿔놓았어. 린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린다는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고 도착장으로 나왔을 때 린다는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린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린다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냥 부모님 옆을 지나쳤어요. 잠시 후 돌아서서 엄마, 아빠 라고 부르자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린다를 바라봤습니다. 린다, 너니? 엄마 소피아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린다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 나야. 소피아와 마르크는 린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피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린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생생한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라식 수술, 김치 담그기, 한복 체험, 그리고 민준과의 만남까지. 모든 이야기가 부모님에게는 신선했습니다. 린다, 네가 이렇게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 마르크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침묵하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린다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자 린다는 자신의 방을 새삼스럽게 바라봤어요. 한국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린다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K-팝 포스터들, 쌓여있는 라면 봉지들.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린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방도 이제 바꿔야겠어. 린다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 도피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향한 준비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린다는 오랜만에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린다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와, 린다. 네가 맞긴 맞는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린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많이 변했지?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외모보다 내 눈빛이야. 오빠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자신감이 넘쳐 보여. 전에는 항상 바닥만 보고 다녔는데. 린다는 오빠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알아차린 변화였기 때문이었죠. 귀국 후 린다는 바로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벨기에의 명문 대학에 경제학과 무역학을 전공하기 위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에서 린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과 유럽을 잇는 교량이 되고 싶습니다. 두 문화권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요. 린다의 명확한 비전과 열정에 면접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린다는 희망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린다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성실함이 대학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린다, 너 정말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어? 대학 친구들이 물었죠. 린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야.
거기서는 매일 낯선 상황에 도전해야 했거든. 린다와 민주는 매일 화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시차가 있어 불편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민준, 내가 졸업하면 한국으로 갈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린다가 약속했어요.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대학생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린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 벨기에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정말? 언제? 린다는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어. 6개월 동안 벨기에에 있을 거야. 민준의 말에 린다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의 방문은 린다의 가족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소피아와 마르크는 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보네. 어떤 사람일까? 소피아가 궁금해했어요. 브뤼셀 공항에서 민준을 만났을 때 린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민준은 린다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 린다. 민준이 속삭였어요. 린다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린다의 집에서 민주는 소피아와 마르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예의를 잘 아는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린다의 남자친구이자 한국인입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과 진지한 태도의 부모님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벨기에 가족과 지내는 동안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부모님께 한국 선물을 드리고 린다의 오빠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한 날은 가족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게 진짜 김치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린다의 오빠가 감탄했어요. 민주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입니다. 린다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민준의 벨기에 방문 동안 린다와 민주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린다, 너의 대학 졸업 후에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네가 일할 수 있는 곳도 알아봤어. 린다는 감동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어떤 곳인데? 린다가 궁금해했죠. 민준은 설명했습니다. 벨기에와 한국 사이의 무역을 돕는 회사야. 네가 전공하는 경제학과 무역학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직 학생이라 당장은 어려웠지만 린다가 졸업하면 함께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를 정말 좋아해. 린다가 말했어요.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민준이 벨기에를 떠난 후 린다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표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어요. 2년 후 졸업하면 한국으로 가서 취업하고 민준과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그 꿈을 향해 린다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린다는 한국 기업 취업에 도전했어요. 이력서를 여러 회사에 보냈고 화상 면접을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소식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국제무역회사에서 린다를 채용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합격했어, 민준. 린다는 기쁨에 차서 전화했어요. 민준도 린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린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네. 졸업식 날 린다는 가족들 앞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소피아와 마르크는 딸의 성장과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린다, 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봐. 소피아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졸업 후 한 달 린다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는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민준이 린다를 꼭 안아주었어요. 린다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시작이야.
린다의 한국 생활은 이전과는 또 달랐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의 삶이었어요. 회사에서 린다는 유럽과 한국 사이의 무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린다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는 큰 자산이 되었어요. 린다 씨는 정말 특별한 직원이에요. 린다의 상사가 평가했습니다. 유럽 파트너들과 소통할 때 문화적 차이를 잘 조율해 주거든요. 린다는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과 유럽을 잇는 교량이라는 꿈을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년 후 린다와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린다의 가족들과 한국의 민준 가족이 함께한 특별한 날이었어요.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야. 소피아가 결혼식 후 린다에게 말했어요. 처음에 네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 결혼 후 린다와 민주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린다는 한국 음식을 배워서 요리했고 민주는 벨기에 문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린다, 가끔 벨기에가 그립지 않아?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물었어요. 린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족이 보고 싶을 때가 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이 더 내 집 같은 느낌이야. 여기서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돌이켜보면 린다의 인생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하게 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 도피처럼 보였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결국 린다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이제 린다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드라마와 케이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한국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건강, 교육, 기술, 배려, 기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린다는 지금도 누군가 한국을 비웃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해요. 당신이 진짜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도 바뀔지 모릅니다. 린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인생이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용기 내보세요. 그 끝엔 상상도 못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린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 그리고 자신감. 린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과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